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과 그 후 폭풍인데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오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주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갈등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들에게 더 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 지원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게 그의 기본 입장이었죠. 트럼프의 논리로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충분히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된 만큼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재당선 직후 그는 이제는 정말로 돈을 더 내야 할 때다라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 인상안을 무려 3배로 요구했습니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껴졌던 상황에서 이 3배 인상안은 그야말로 폭탄과 같은 요구였죠. 그리고 이 요구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마치 한국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최후 통첩처럼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은 언제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마치 한국이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한미군에 계속해서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가 갑작스러운 충격과 혼란 속에서 여러 생각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한국이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산업군을 갖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보와 방위에서는 미국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한국 방위에 대한 자주성 강화를 전 세계에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오히려 한국이 자주 국방을 향한 결심을 굳히게 한 셈이죠.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단순히 돈을 더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K-방산이라는 독자적 방위 산업을 통해 더 이상 강대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주 국방 선언과 K방산 육성 계획은 단순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넘어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독립적인 방위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결단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이라는 외부의 힘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님을 강력하게 증명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킨다. 자주 국방을 선언하며 K방산의 위력을 세계에 보여주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폭탄 요구에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일종의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평화를 지켜왔고 그 속에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한국이 이제 단순히 미국의 보호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강대국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결심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자는 다짐과 함께 세계적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방산 산업, 즉 K방산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한 강력한 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 축적해온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총동원해 K방산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K방산은 단순히 자국 방어를 위한 무기 생산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며 방산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한국 무기를 자국 방어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이는 한국 방산이 이제 미국, 러시아, 독일 등 기존의 방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K방산을 중심으로 한 자주 국방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자주포, 함정 등 필수적인 방어 무기를 대량으로 산하고 현대화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모든 무기 체계를 자체 기술로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방위 시스템을 통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K방산은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방어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자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의 무기들이 전투 능력과 내구성에서 세계적 수준임이 증명되자 유럽과 중동,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방산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이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K9 자주포, 보람의 전투기 KF-21,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은 세계 주요 방산 박람회에서 주목받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수출 계약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K방산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수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K2방산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방산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방위비 갈등이 오히려 한국의 방산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방산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의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폭탄 요구가 오히려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을 촉발시키며 K방산의 급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은 방산 수출 강국으로서 자주 국방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에 주한미군과 미국 방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시작된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며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산 기술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그동안 확보한 자국 방산 기술과 K방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독립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을 중심으로 한 자주 국방 계획은 이제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한국의 방어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방산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미국 방산 업계는 한국을 중요한 무기 시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하면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한국산 무기 체계를 더욱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자국 내 방산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자주 국방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K방산은 이미 놀라운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계약을 따내고 있었죠. 특히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며 한국 무기를 자국 방어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미국 방산 업계의 시장 점유율에 위협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방산 업계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통해 막대한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왔지만 한국이 K방산을 강화하면서 미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방산 업계는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도 방어할 수 있는 자주 국방 체제를 완성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 무기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 방산 업계는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한국의 K방산 기술력에 자국의 생산 능력을 더해 공동 개발을 제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이끄는 방산 체제에 미국 방산 업계가 동참하겠다는 뜻이었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K방산의 급성장과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한국 방산 업계와 기술을 공유하고 일부 무기 시스템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줄이는 대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을 선언한 이후 이제는 미국이 한국 방산과의 협력에 손을 내미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는 점점 더 축소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군이 제공하는 방어 시스템을 점차 대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공중 방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었고, 이는 주한미군이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트럼프의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대신 한국 내에서 전략적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방위비 갈등으로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대립은 이제 K방산의 위력과 자주 국방의 의지로 한국이 미국을 리드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이 오히려 한국이 방산 기술을 세계에 드러내고 자주 국방의 기치를 더욱 높이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방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산 강국으로 거듭났고, 그저 동맹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K-방산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리고 전 세계에 드러난 자주 국방의 위험. 미국의 방위비 폭탄 요구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이제 완전히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위비 인상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자국 방산 산업인 K방산을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고 자주 국방을 완성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주 국방의 상징으로 떠오른 K방산은 이제 단순한 방위 산업을 넘어 한국의 독립적 힘과 자부심을 상징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방위 능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방위력을 갖춘 나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을 마주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한 중추적 요소가 바로 K방산이었습니다. 이제 K방산의 급성장과 자주 국방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국의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 결과 한국은 미군의 방위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은 이제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으며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천궁-II 시스템은 이미 중동 지역의 다수 국가가 도입하며 K방산의 상징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보람의 전투기 KF-21 등 자국 기술로 개발한 첨단 무기를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방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이제 한국 방산 산업은 미국과 독일, 러시아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의 높은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주목하며 한국 방산을 적극 도입하고 있죠. 예를 들어 폴란드는 대규모의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구매하며 자국 방위 체계의 핵심 장비로 채택했으며, 노르웨이와 독일 또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며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이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주목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나날이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역시 한국의 자주 국방 선언과 K방산의 성장에 따라 전략적인 재배치와 역할 축소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방어력을 증명하며 미국 방산업계와의 기술 협력까지 성사시키고, 오히려 미국이 K방산과의 협력 없이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한 K방산의 성공은 한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유지에 지불되던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는 한국 방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방산 산업을 통해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주 국방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 강국이자 자주 국방을 실현한 강력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그 성능과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이름 자체가 신뢰와 자부심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국의 방위 지원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독립적인 방어력을 갖춘 자립적인 나라로서 강대국들과 당당히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국의 자주 국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세계에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자부심은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한국, 그 위험을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자주 국방의 꿈을 이뤄냈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한 이 위대한 여정을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한국이 보여줄 더 큰 성장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국의 자주 국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